자, 이제 근골계 질환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근골계 질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자주 쓰니까 생기는 거죠. 자주 쓰니까 손상이 나오고 손상이 회복되기 전에 또 쓰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부분이죠. 자, 근데 우선 여기서 근골계 질환은 질환이란 얘기도 하지만 디스오더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통증 자체를 디스오더에 넣습니다. 따라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스트레스를 통해서 그 통증을 지각하기가 더 쉬워졌을 때 더 심한 부분이 있겠죠. 또라는 직무 스트레스라는 게 뭐죠? 우리가 반응이 아니라 원인을 측정하죠. 그래서 회복 시간이 작은 부분, 일을 많이 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또 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재량권이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로드, 일이 많은 것이 넘어가는데 자율성이 없으니까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에 대한 컨트롤이 적으니까 당연히 이 자율성 때문에 회복하는 부분이 줄어드는 거죠. 일을 하고 회복하고, 근데 일을 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기 전에 다시 일을 하는 거죠. 회복하기 전에 다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한 클리니컬 스레홀드라는 거를 절단점 홀드를 넘는 거죠. 네, 절단점을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인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좀 더 이제 직무 스트레스의 사회심리학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튼 사무실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업무적인 부분, 스트레스적인 부분이 있으면 결국에 이게 회복이 더 되고, 요구에 대해서 이제 회복으로 넘어가지 말고 못하고 스트레스적인 부분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누적이 되는 거고, 그러면 데미지가 오고 근골계 질환이 생기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직무 자율성이 없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일하다가 내가 너무 아파, 좀 더 일하면 근골계 질환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근골계 이상이 딱 있는 지점에서 휴식을 취하고 회복을 하면 되는데, 근골계 이상이 측정이 된 지점에서도 직무 자율성이 없으면 질환이 생길 때까지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하나의 워크 오가니제이션의 문제인 거죠. 직장 문화라든가 직장 시스템, 이런 것도 직무 스트레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로 조사를 하면 근골계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손상도 마찬가지겠죠. 네, 직무 각성, 곡성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으면 우리가 각성이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각성이 올라가면 일이 더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각성이 높아지면 어떡하죠?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그래서 심리적인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업무 효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제 시간 내에 일을 못 끝내니까 또 일합니다. 또 일하고 또 일하고, 그러면서 말미암아 시간 단위당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시간 단위당 퍼포먼스가 떨어지니까 악순환이 생기죠. 그러면 결국에 근골계 질환이나 손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각성이 생기고요. 이게 각성해서 좋은 포지티브 피드백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앵자이티가 생기고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일이 점점 늘어나죠. 그럼 또 스트레스가 있죠.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에 누적적으로 쌓인 스트레스는 근골계 손상이라든가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방향인 거죠. 네, 손상의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손상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손상을 설명할 때는 미끄러운 바닥에 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넘어졌어요. 근데 바닥에 미끄러운 바닥이 아니었으면, 미끄러운 물이 없었으면 안 넘어졌겠죠. 그래서 unsafe 컨디션이 없으면 내가 안 넘어집니다. 또 하나는 바닥에 있는 물을 봤어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럼 안 넘어지겠죠. unsafe action과 unsafe 컨디션이 만날 때 손상을 일어나는 하나의 모델을 쓸 수 있겠죠. 또 하나는 unsafe 컨디션으로 말미암아 손상이
할 수 있는데 안전규칙을 지킨다든가 내가 안전한 생활을 한다면 더 이상 손상으로 가지 않겠죠. 따라서 도미노 이론이라든가 어떤 이론을 했을 때는 unsafe condition과 unsafe act가 동시에 존재할 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unsafe acting을 하더라도 바닥이 푸신하고 물이 깔려있지 않고 곳곳에 손잡이가 있으면 안 넘어지겠죠. 또한 넘어지더라도 잘 안 다칠 수 있는 바닥이라면 안 다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직무 스트레스는 가장 중요한 건 unsafe condition인데요. 이 unsafe condition 자체가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기도 하고요. 직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불감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보다는 과거의 혈인 림빅 시스템이 돈다고 했죠. 이 림빅 시스템이 돌 때는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로부터 오는 시각을 정보를 잘 적용해서 어떻게 안전할까라는 것을 보지 않고요. 그냥 했던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환경 조건이 나쁘다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논문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두 사람을 놔두고 두 사람을 이렇게 걸어가게 했어요. 근데 한 사람한테는 옆에서 소리에다가 귀에다가 꽹과리를 막 쳤습니다. 그러고 걸어가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뭘 물어봤냐면 야, 위험 표지판이 몇 개 있었어? 그랬더니 꽹과리 소리를 들은 사람은 나는 위험 표지판을 못 봤는데 몇 개나 있었다니? 라면서 이 스트레스에 포커싱을 하면서 주변의 위험 환경을 둘러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반면에 그냥 갔던 사람은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여기 위험한 거구나, 저기 위험한 거라고 표지판을 보면서 왔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이 스트레스에 집중을 하면서 주위의 위험 환경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경각심도 떨어지고 위험 환경을 체크하는 이 전뇌가 활성되는 부분도 떨어지기 때문에 손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면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때는 다른 위험의 레벨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로도 죽겠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깜짝 놀라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네.